네, 강프로입니다. 자, 엔캠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공부들 많이 하셔서 올해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공부 차원에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료 수집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업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제가 놓친 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영상 한번 꼭 들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도 증은 하고 가야겠죠.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1694번 화면입니다. 여기 실제 제 계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제 계좌 수익률은 지금 현재 314%입니다. 기간은 24년도예요. 지금 24년도 지금 구정이 지나고 있으니까 오늘 구정 당일인데요. 1월 1일부터 2월 9일, 그쵸? 오늘 어제까지의 수익률입니다. 이거를 뭐 오늘까지 바꿔도 뭐 휴장이니까 변화가 없죠. 여기 314%. 이 기간 중에 코스피 등락률은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3%가 나왔고 코스닥 등락률은 마이너스 4.6%, 그쵸? 4.6%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대략 한 달 일주일 정도 동안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그쵸? 300%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자, 그건 주도주를 거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도 이 계좌 수익률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까지 매매할 수 있다니 하면서 많이 놀라워요. 근데 한 가지 내용만 아시면 돼요. 주도주를 매매를 해야 되고 주도주는 무조건 신고가 종목에서 나온다. 그 어떤 종목을 제가 매매했는지 간단하게 인증 절차를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반도체나 바이오 쪽은 강했죠. 자, 그래서 1월 거의 한 중순 정도까지는 시장이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물론 1월 한 말경 정도에도 너무 안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계속해서 12월 달부터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매매 내역이 많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인데 제가 12월부터 공략을 진행하면서 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쵸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왔는데 시장 대비해서 단타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 10% 이렇게 수익을 냈고요. 반도체 쪽에 뭐 가온칩스 하나만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 있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 구간에 들어가서 매수 그리고 매도 구간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수 매도 구간 잡았을 때 21% 수익, 그쵸? 요 정도 수익이 나왔다. 자, 그리고 뭐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바이오 쪽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뭐 이런 정도의 매매를 했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 했을 때 31%의 수익, 그쵸? 그리고 뭐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면 지금 하락하면서 다시 매집 구간을 제가 만들어 가고 있는데 1월 말경 정도에 그쵸 가온칩스 매매하고 그리고 여기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제가 매수를 걸어 두면서 그쵸 15%의 수익을 얻고 나왔습니다. 보통 걸리는 시간들이 빠르면 3일에서 4일 뭐 길어도 2주 안쪽으로 정리하는 스윙을 주력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통방에서 종목 공개를 합니다. 뭐 이런 내용 보면 2월 8일 뭐 PSK 홀딩스, 코세스, IT젠 이런 종목들인데 2월 8일 날에도 뭐 연휴 바로 전이죠. 뭐 충분한 수익을 내서 나왔기 때문에 뭐 소통방에 들어와서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신 분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었을 거고 자 여기 계좌번호 보시면요 5108에 둘둘둘구 맞죠. 그리고 여기 자 제 계좌입니다. 정확하게 24년 들어서 3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시고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고가에 물려 있다, 뭐 손절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엔캠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1월 한 중순 정도에 한 18%, 거의 한 장중에 20% 정도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었는데 이때 제가 공략을 못했어요. 엔캠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엔캠을 좋아한다기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다 신고가 구간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여드렸잖아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조금 달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신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뭐 HLB 같은 종목들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충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나서 제가 저가에 잡으려고 노력했나요? 아니에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죠. 그쵸? 여기 그 매수 마크가 붙어 있는데 46,800원, 48,700원입니다. 그럼 대략 요 정도 구간이에요. 그쵸? 정확하게 매수 매도가 찍혀 있잖아요. 자, 요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받는 이 조정 구간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이 차이는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엔캠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제가 매매한 종목인 HLB 같은 종목도 그렇고 자, 제가 연휴 전에 그 정리한 종목입니다. 에브리봇인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엔캠이랑 똑같이 진행되죠. 몇 프로 수익이죠? 47% 수익 냈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합치고 합쳐서 그렇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제가 계좌 수익 300% 이상의 수익을 낸 겁니다. 자, 근데 엔캠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 차원에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종목을 매매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성장주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뭐죠? 저 PBR 종목들, 그렇죠? 저 PBR 종목을 뭐라 그래요? 가치주라 그러죠. 근데 과연 저 PBR 종목이 가치가 있을까요? 저 PBR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보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 PBR 종목 중에 제일 강한 게 기아차입니다. 자, 기아차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5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총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22년도의 총자산, 그쵸? 73조예요. 그리고 23년도 3분기의 총자산 81조입니다. 자, 그럼 PBR이 몇 배예요? 그쵸? 거의 한 0.6배, 0.5배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3분기 때 0.7배까지 올라왔다는 건 주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산의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좋아졌어요? 실적이 좋아졌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과거에 1조 원대, 2조 원대 이렇게 이익을 냈을 때 18년도, 19년도 그쵸? 이때는 PBR이 어땠나요? 0.5, 0.6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치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정해지는 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시장이 결정하는 건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즉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는요. 오늘보다 내일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요. 엔캠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이. 자, 22년도에는 154억의 이익을 냈고 23년도에는 149, 뭐 75, 그러면 두 개 분기만 하더라도 22년도보다 성장했죠. 근데 자, 잘 보세요. 시가총액 얼마예요? 3조 5천억입니다. 22년도에 영업이익 얼마예요? 154억. 그랬을 때 PER이 몇 배예요? 42배. 고평가 종목이 비싼 종목입니다. 이런 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가치주지 왜? 성장주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요. 엔캠은 전해액을 만듭니다. 근데 전해액은 2차 전지 필수 소재예요. 뭐 충방전 그리고 뭐 폭발에 대한 뭐 방지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내용들. 자, 정말 아쉬운 게 저도 엔캠을 이 구간에서는 정확하게 공략을 했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1월 26일 날에는 매매를 했어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에브리봇을 매매할 때 그쵸 정확하게 조정 구간 지나가고 그쵸 신고가 만들고 조정 구간 지나가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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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매도했습니다. 어때요? 47%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똑같은 종목이에요.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류의 종목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여기 되게 싸 보이잖아요. 이거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비율을 대로 그쵸? 여기서도 비싸 보입니다.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 그게 진정한 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부 단에서 얘기하고 저평가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저평가도 정상화 정도는 돼야죠. 최소한의 자산 가치만큼은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너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그런 개념이 오너에 대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소액주주들은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것과는 약간 좀 상반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렇죠. 않는 한은 지금 저 PBR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 자, 근데 한 가지 긍정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게 한미 반도체예요. 한미 반도체.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자, 한미 반도체 200억 자사주 소각, AI 반도체 성장 자신한다. 이게 나와야 돼요. 배당을 많이 줄게. 뭐 그렇다 그래서 뭐 배당을 뭐 30% 40%씩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유보금을 써서 그렇죠? 유보금을 자본금으로 바꾸고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증자를 하는 액션을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최종적으로는 EPS가 증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뭐 애플이나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대표 기업들 보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 빌려와서 주식 사가지고 소각시켜버리고 주식 수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이익에 대한 질이 늘어나죠. 그렇죠? 자기 자본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니까 주식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조금 깊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엔캠은 정말 좋은 종목이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여기서 바로 매수해라? 그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 종목을 토대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찾자.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 신고가에 대한 종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모든 종목들에 대한 내용은 자, 보세요. 99%입니다. 가끔씩 제가 장중 매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올려서 보면 여기 2월 5일 장중 매매 에브리봇 그쵸? 이런 식으로 장중 매매를 하는데 에브리봇도 원래는 자 보세요.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된 겁니다. 8시 53분 시장가 매수 그쵸? 그리고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보세요. 2월 8일 PSK홀딩스, 코세스, IT센 그쵸? 어떻습니까? 8시 55분 시장가 매수 다 시가에 체결시키겠다는 거죠. 이 종목들이 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잖아요. 그럼 PSK 홀딩스 자 보세요. 이제 제가 매매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보면 매수, 매도 이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15% 수익 보고 나왔고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더 늘려가고 있다. 이거 다음 주에 폭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드리면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 자, 리노공업 어떤 종목이죠? 신고가 종목이죠. 신고가 빠지는 구간에 또 뭐 있어요? 매수. 근데 모든 종목을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2주 안에 다 끊어야 됩니다. 이거 보면 2주 기간 넘었죠. 왜 보유해요? 2주 안에 수익 구간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신고가 달성을 했고 나는 충분히 낮은 가격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다른 반도체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을 냈잖아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죠. 그렇죠. 15% 수익 내고 나왔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죠. 그렇죠. 정확하게 21%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노공업이 가능한 거고 리노공업은 다음 주에 폭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릴 거다. 자 그리고 뭐 밑에 뭐 뻔해요. 뭐 IT센 그쵸 보면 다 제가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어때요? 신고가 그쵸 눌림목하고 반등 확인하고 매수 그쵸 요날 목요일 날도 한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10,000원. 그쵸? 자, 그래서 타점, 그쵸?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고 지금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와서 배우세요. 제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고 돈을 안 받는 이유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강의 진행합니다. 신고가는 진짜 배워야 돼요. 무조건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막 30% 40%씩 수익을 보고 제 계좌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여기 314%. 이거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그쵸? 정확하게 제가 다 보여드리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에요. 이거는, 그쵸?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300% 이상, 시장보다 이거 몇 배 아웃퍼폼한 거죠. 그쵸? 저는 올해 한 10배 정도의 제 계좌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주도주를 잡기 위한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가격을 잡기 위한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데, 요것도 사전에 제가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요것도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수익 모델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엔캠을 못 잡은 게 저도 아쉽기는 한데,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엔캠을 보면서 내가 다음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 달에 정책 발표 있고 4월 달에 총선 있죠. 관련된 종목들, 지금 신고가 종목들이 많아요. 그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 나온다. 범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